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런던에서 나고 자라 40년 넘게 토트넘을 응원해온 평범한 팬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깊은 후회와 자책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 아시아 선수가 10년을 뛰는 동안 우리는 그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평가를 주지 않았고, 때로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그 모든 비난과 오해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런던 전체가, 토트넘 구단 전체가 뒤늦은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의 영혼이었고 런던의 심장이었습니다. 12월 10일 토트넘은 그에게 왕의 귀환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예우를 바쳤습니다. 런던 시내에는 그를 향한 최대 크기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10년의 미안함, 1,500억의 후회, 그리고 우리의 뒤늦은 사죄가 응축된 눈물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그리고 런던의 팬들이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던 그 벽화 속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런던 전체가 숨죽인 감동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의 이름은 피터, 토트넘과 인생을 함께한 40년 이상의 올드팬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고백을 시작하기 위해 펜을 든 순간부터 깊은 자책감과 후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팀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오고 갔지만 이렇게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후회와 자책감을 느껴본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 LAFC로 이적한 지 정확히 3개월. 이 3개월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토트넘 팬들에게 마치 30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낼 때 그의 가치를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그저 팀을 떠난 스타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죠. 어차피 축구는 계속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빈자리는 단순한 에이스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팀의 심장이 멎고 영혼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의 이적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래, 이제 쉬어야지, 미국 가서 편하게 뛰겠네 라며 쿨한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한편으로 그래봐야 미국 리그라는 오만한 시선이 깔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었습니까? 10년 가까이 토트넘을 위해 뛰었던 그에게 우리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상을 무릅쓰고 뛸 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어줄 때도 우리는 그게 내 역할이잖아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그가 골을 넣지 못하는 날이면 SNS에서 가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소비했을 뿐 진정으로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나자마자 팀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적 후 치러진 첫 5경기에서 토트넘은 1승 2무 2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에는 활기가 사라졌고 선수들은 동기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패배하면 서로를 탓하기 바빴고 승리에도 기쁨은 잠시뿐, 곧이어 찾아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열정적인 함성은 점차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응원가 소리는 줄어들었고 팬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매주 경기장을 찾았지만 그라운드 위에는 우리가 알던 토트넘이 없었습니다. 상대팀의 거친 태클에 쓰러져도 묵묵히 일어나 다시 뛰던 손흥민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실책을 저질러도 벤치에서든 경기장에서든 항상 먼저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던 그의 리더십 또한 사라졌습니다. 팀은 사소한 충돌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40년 토트넘 팬인 저도 이런 처참한 붕괴는 처음 보았습니다. 경기장을 나오면 팬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펍에 모여도 과거처럼 열띤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주잔을 들고도 우리는 그저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골펍에서 만난 70대 노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터, 우리가 손흥민에게 너무 못됐어.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 우리는 그의 골만 원했지. 그의 마음은 몰랐어. 그 말에 펍에 모인 팬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였는지, 그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떠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런던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후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들기 전 그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을 떠올리며 자책했습니다.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진심으로 고마워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회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더 이상 꿈의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언론들은 앞다투어 토트넘의 영혼이 사라졌다. 심장이 멈춘 팀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 또한 매주 경기장을 찾으며 그 공허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터져나오던 엄청난 환호성과 나이스 원선이 챈트는 이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상대팀의 공격에 움츠러든 팬들의 깊은 탄식만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과거에는 킥오프 휘슬이 울리기 30분 전부터 경기장은 함성과 응원가로 들썩였습니다. 팬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고 그 열기는 선수들에게까지 전달되어 경기 시작 전부터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팬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기 시작만을 기다렸습니다. 응원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도 힘이 없었고 박수조차 산발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오늘도 질 거야라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가장 뼈아팠던 것은 그가 팀에 주입했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토트넘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워 역전승을 일궈내는 저력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모드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그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뛰었고 그의 투지는 동료들에게 전염되어 팀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제골을 내주면 그대로 무너졌고 동점골을 넣어도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사냥 본능을 잃은 사자들처럼 보였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린 선수들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는 어린 선수들에게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일찍 나와 함께 연습해 주었고 실수를 해도 절대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젊은 선수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어린 선수들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성장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 같은 정신적 지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런던의 유명 스포츠 칼럼니스트인 마틴 키오는 자신의 칼럼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팀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를 보낸 것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이 칼럼은 수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팬들은 그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한숨과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만이 모든 것을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하며 팀에 헌신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가까이 뛰면서 그는 동료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팀 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주장 완장을 찼을 때조차 일부 언론은 그의 리더십을 폄하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골과 활약만을 소비했을 뿐, 그 뒤에 숨겨진 그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편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경기 후 스타디움 밖 광장에서 한 할머니 팬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자가 손흥민을 좋아해서 함께 경기를 보러 왔는데 이제는 손자가 경기장에 오기 싫어해요. 손흥민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대를 초월한 희망이었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후회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매 경기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팬들은 경기장에서 SON을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다는 처절한 사죄의 목소리였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처럼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유력 스포츠지인 이브닝 스탠다드가 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보도하면서 팬들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뼈아픈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미친 숨겨진 영향력과 그를 정당하게 대우하지 못함으로써 팀이 입은 막대한 손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난 10년간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킥 기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에게 페널티킥이나 결정적인 위치에서의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는 최소 15골에서 20골을 더 넣었을 것이다. 이 분석은 단순히 골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그 골들이 팀에 가져다줄 승점과 우승 기회를 함께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골들을 넣었다면 토트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썼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인 예시들을 제시했습니다. 2019-20 시즌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토트넘은 1대1로 비기며 2점을 놓쳤습니다. 그 경기 막판에 얻은 프리킥 기회는 에릭센에게 주어졌고 그는 실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프리킥 성공률은 에릭센보다 높았고 만약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만약은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각각의 만약은 우리가 놓친 트로피이자 챔피언스리그 진출 기회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구단 재정 전문가들이 계산한 손흥민의 숨겨진 가치였습니다. 그의 골과 영향력이 팀에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상업적 가치 우승 상금, 스폰서 계약,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합산한 결과 토트넘은 그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약 1억 파운드, 즉 한화로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상상 속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승 트로피를 놓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수많은 손실을 총합한 금액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손흥민이 받았어야 할 주급과 실제 받았던 주급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퍼포먼스와 상업적 가치를 고려할 때 그는 토트넘 내 최고 연봉자가 되어야 마땅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구단의 저평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아시아 선수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이 보고서에 믿을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팀은 그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 또한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활약에 열광했을 뿐 그의 숨겨진 가치와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SNS에서는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정의를 우리가 당신을 실망시켰다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만 명의 팬들이 자신들의 후회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한 팬은 1,500억 원? 그건 돈으로 환산한 것일 뿐이다. 우리가 잃은 건 트로피이고 영광이고 무엇보다 위대한 영웅의 마음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댓글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펍에서 동료 팬들과 이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중년 팬은 피터, 우리가 그에게 너무 미안해. 10년 동안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차라리 숨이 막혀. 또 다른 팬은 1,500억 원이 아깝다고. 천만에.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손흥민이야. 그는 우리의 자존심이었어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 1,5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의 액수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런던 전체를 감싸는 후회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그는 사실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1,5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공개되자 런던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욱 깊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적 이후 토트넘은 그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여러 공격수들을 영입했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의 퍼포먼스와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구단이 영입한 새로운 공격수들은 분명 재능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손흥민이 가진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팀이 어려울 때 분위기를 바꾸는 선수였고 동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예측 불가능했고 상대 수비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2명, 3명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팀 전체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특히 그의 빈자리는 팀의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고 중앙 침투 능력까지 갖춘 다재다능한 공격수였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등지고 버티다가도 순식간에 돌파하여 골을 만들어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슈팅을 날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토트넘의 공격은 예측 가능해졌고 상대팀은 손쉽게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사라지자 토트넘은 평범한 팀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이 있던 시즌과 그가 떠난 후를 비교하면 토트넘의 공격 효율은 무려 4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경기당 슈팅 횟수는 줄어들었고 유효 슈팅은 더욱 급감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팀을 구원했지만 이제 토트넘에는 그런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상업적 가치 또한 뒤늦게 재평가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있을 때마다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아시아 지역의 중계권 수익 또한 급증했습니다. 그가 떠나자 토트넘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잃게 되었고 이는 구단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단순히 경기장 위에서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상징이자
글로벌 브랜드 그 자체였습니다. 구단의 한 재정 담당자는 익명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떠난 후 우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스폰서십 계약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는 관심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거대한 자산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적 소식에 미국 리그 가서 편하게 뛰겠네라고 말했지만 그의 LAFC에서의 활약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8월 미국 무대에 데뷔한 이후 그는 단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LAFC는 챔피언스컵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었고 이제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클럽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LAFC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 영입이 아닌 킹선이라 부르며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SON7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가득했고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LA타임스는 손흥민은 MLS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닌 리그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극찬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토트넘을 떠나 더욱 빛나고 있음을 보며 다시 한번 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못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토트넘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런던 언론들은 그의 LAFC 활약상을 연일 도도하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비극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토트넘의 유니폼을 벗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런던의 모든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영웅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TV에서 손흥민의 LAFC 경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주지 못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오랜 시간 토트넘을 위해 뛰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구단은 손흥민 선수 측에 정식으로 연락하여 런던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LAFC 일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기를 조율했고 마침내 12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홈경기에 그를 공식적으로 초청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은 이날을 SONDAY로 지정하고 그에게 왕의 귀환이라는 최고의 예우를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런던 전체는 들썩였습니다. 팬들은 감격했고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발표 후 며칠 동안 런던의 모든 스포츠 매체는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토트넘 마침내 손흥민에게 사과하다. SONDAY 런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날이 될 것. 뒤늦은 후회 하지만 진심 어린 참회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집으로 돌아와요. 손흥민 왕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한국 팬들 또한 이 소식에 뜨겁게 반응하며 손흥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마침내 받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구단은 이날을 위해 파격적인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손흥민 선수가 필드에 등장하기 직전 스타디움의 모든 조명은 꺼지고 5만 3천 명의 팬들은 침묵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손흥민 선수의 10년 활약상이 상영되었는데 단순한 골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순간 동료의 실수에도 웃으며 위로했던 장면 그리고 토트넘을 위해 흘렸던 땀과 눈물이 편집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얼마나 숭고한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집단적인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제작팀은 3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그들은 10년간의 수천 시간 분량의 영상을 모두 검토하며
손흥민의 숨겨진 헌신을 담아냈습니다. 그가 훈련 후에도 홀로 남아 프리킥 연습을 하던 모습,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팀을 위해 뛴 장면들, 벤치에서 동료를 격려하던 모습들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편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닌 한 남자의 10년 헌신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특히 구단은 런던 시내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중심가 건물 벽면에 대형 벽화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이 벽화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크기가 압도적이어서 런던을 오가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벽화의 높이는 무려 30m, 폭은 20m에 달했습니다. 런던에서 이토록 거대한 스포츠 스타의 벽화가 그려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벽화 작업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트리트 아티스트 팀에게 의뢰되었고 그들은 2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손흥민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유니폼의 주름, 땀방울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려졌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벽화 뒤 배경에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영원한 토트넘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그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의 복귀를 축하했고 일부 팬들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 벽화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벽화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손흥민이야. 아빠가 가장 존경하는 축구 선수란다. 저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렴. 그 아이는 순수한 눈빛으로 벽화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 장면에서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롤모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전체의 회개와 뒤늦은 사죄가 응축된 런던 시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벽화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런던 전체는 숨죽이며 그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12월 10일이 다가올수록 런던의 분위기는 마치 축제를 앞둔 듯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들뜸 속에는 깊은 참회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12월 1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고 수많은 팬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으로 향하기 전 구단 관계자와 함께 이 최대 크기의 벽화를 보러 갔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겨울바람 아래 수많은 군중이 침묵 속에 그 벽화를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를 지켜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벽화까지 가는 길은 마치 왕의 행렬과 같았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늘어서서 손흥민을 환영했고 웰컴 홈 선이 We love you 킹선 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손흥민 선수도 창문을 열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벽화는 웅장했습니다. 흰색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가 양팔을 벌려 환호하는 모습은 마치 런던의 왕이 돌아온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벽화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주변의 수백 명의 팬들도 숨죽이며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겨울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구단 대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손흥민 선수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선수, 우리 토트넘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우리는 당신에게 마땅한 존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단 대표는 이 벽화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벽화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아주 작게 토트넘 구단의 엠블럼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후회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만 전하는 가장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흥민 선수, 우리가 당신에게 충분한 기회와 존중을 주지 못했을 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을 후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는 벽화의 구석으로 다가가 그 작은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혀 그 문구를 가까이서 읽었습니다. We regret our silence. 단 4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토트넘 구단과 런던 팬들 전체의 참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천천히 그 문구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그 글자 하나하나를 느끼려는 듯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강인했던 손흥민 선수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숙였고 벽화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마침내 진심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자 주변에 있던 팬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소니, 정말 미안해요라고 외치며 눈물을 닦았고, 한 젊은 남성 팬은 당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어요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토트넘 팬으로서 저는 이토록 감동적이고 뼈아픈 순간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구단 관계자와 팬들은 그를 위해 침묵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침묵은 과거의 무관심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존경의 침묵이었고 위로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손흥민 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단 관계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생크 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런던은 집단적인 눈물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벽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런던 전체가 그에게 바치는 가장 값진 사죄의 증표였습니다. 한 노인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손 선수, 당신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손흥민 선수는 그 노인의 손을 꽉 잡으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껴주신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런던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토트넘, 마침내 손흥민에게 용서를 구하다. 런던이 운날 손흥민의 눈물과 용서, 벽화 속 숨겨진 사과 런던 전체를 울렸다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한 선수와 구단 사이의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헌신한 자에 대한 뒤늦은 인정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눈물의 벽화 앞에서 감정을 추스른 손흥민 선수는 런던의 영원한 영웅으로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전 모든 조명이 꺼진 암흑 속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5만 3천 명의 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기립했습니다. 그가 필드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조명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런던의 축구 역사가 멈춘 듯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스타디움 전체가 떨렸습니다. 조명이 하나둘씩 그를 향해 모이면서 그의 실루엣이 거대하게 비춰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필드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5만 3천 명의 심장이 함께 뛰는 듯 했습니다. 그가 중앙에 섰을 때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고 스타디움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거대한 배너가 펼쳐졌습니다. 손흥민, 영원한 우리의 왕이라고 새겨진 배너였습니다. 배너의 크기는 무려 50m에 달했고 관중석 한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5만 3천 명의 팬들은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SON, SON, SON. 그 함성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고 스타디움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40년 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영웅에게 바치는 경례였습니다. 팬들은 그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팬들이 준비한 특별한 챈트였습니다. 지휘자 한 명이 관중석에서 신호를 보내자 5만 3천 명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바쳤고 영혼을 바쳤네. 토트넘을 위해 모든 걸 바쳤네. 손니, 손니,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노래하리. 이 챈트는 팬들이 일주일 전부터 SNS를 통해 연습한 것으로 5만 3천 명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벤치에 앉아있던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었습니다. 그들은 감독과 코치진을 포함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시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동료이자 후배였던 선수들이 개인의 존경심을 담아 그가 팀에 남긴 헌신에 대해 자발적인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특히 그의 빈자리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현 선수들에게 이 경례는 우리가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현 주장은 손흥민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흥민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후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주장님, 우리는 매일 당신이 그립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구단은 손흥민에게 명예의 전당 헌액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명예의 전당은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단 대표는 손흥민 선수, 당신은 토트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업적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는 토트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토트넘은 언제나 제 심장에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사에 5만 3천 명의 팬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고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보며 제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토트넘. 여러분은 영원히 제 집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타디움 전체가 다시 한번 SON, SON, SON 을 외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손흥민은 필드를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관중석 곳곳에 있는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일부 팬들은 그를 향해 We love you, thank you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의 유니폼을 입고 눈물을 흘렸고
노인 팬들은 감격에 겨워 박수를 쳤습니다. 이 한 바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0년의 여정에 대한 마지막 감사 인사였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토트넘 팬으로서 이보다 더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떠나보냈지만 오늘 우리는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했던 존경을 드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런던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년 토트넘 팬인 저 피터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시니어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10년 헌신이 뒤늦게야 인정받았듯이 우리 부모님 세대 역시 당연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며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시던 그분의 뒷모습을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이 정년퇴직하시던 날 회사에서는 간단한 기념품 하나만 건네주고 끝이었습니다. 40년의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운함과 허탈함이 섞인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시던 그 표정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벽화 앞에서 흘린 눈물을 보며 저는 그날 아버지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인정받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고 아버지는 쓸쓸히 회사를 떠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아버지들의 침묵, 자식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어머니들의 헌신. 우리 사회는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며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그랬듯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깨닫는 후에는 너무나 늦고 아픕니다. 제 어머니는 간호사로 30년을 일하셨습니다. 밤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위해 아침밥을 차리셨습니다. 피곤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으시고 항상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은퇴하신 후 병원에서 가져오신 작은 상자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의 헌신이 작은 상자 하나로 정리되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지 몇 장의 표창장과 기념품뿐이었음을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벽화 앞에서 흘린 눈물은 억울했던 자신의 삶을 마침내 인정받은 모든 시니어들의 눈물과 같습니다. 런던 팬들이 보낸 뒤늦은 사과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혹은 동료에게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위로가 아닐까요? 저는 SONDAY가 끝난 다음 날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두 분이 저와 동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1,500억 원의 손실을 겪고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당신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라고 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60대, 70대 시니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주역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의 굴레 속에서
여러분은 묵묵히 일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여러분도 당연한 존재로 취급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만든 영웅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늦게 알아줬을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벽화를 통해 인정받았듯이 여러분도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선배님들께 지금이라도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흥민, 우리의 영원한 왕. 당신의 헌신과 눈물은 런던을 넘어 전 세계 시니어들에게 삶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축구 선수를 넘어 헌신의 가치를 일깨워준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주변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분께 감사의 말을 꼭 전해주세요. 그것이 이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